시청하시는 국민들께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아서 불편을 드리게 됩니다. 자, 지금 많은 언론 국민들께서 후보자의 지금 아빠 찬스 소위 또 남편 찬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을 딸에게 매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년 8월에 20살이던 딸에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과 땅을 매도했죠. 네. 자, 그 매도 자금은 후보자가 증여를 했어요, 딸에게. 그래서 그 돈으로 산 거죠. 자, 이 거래가 이상하잖아요. 아버지가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딸은 그 돈을 가지고 엄마 땅을 샀어요. 그 왜 이렇게 이상한 거래를 하죠? 딸한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땅을 증여하면 되잖아요. 아버지가 증여하나 엄마가 증여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먼저 그 딸이 그 부동산 취득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6억 정도로 평가한 그 산성동 주택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제3자한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가 되는 좀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고 또 그 2020년 9월 초순에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제 매매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 딸에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게 왜 급박한 상황이에요? 그건 이따가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급박한 상황이 될 수 없는 게 꼭 그걸 매매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 되나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격도 오르고 좋은데 왜 굳이 팔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딸한테 왜 팔아요? 딴 사람한테 팔아야지. 가족한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제가 납득할 수 없는데 국민들께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후보자가 이렇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을 딸에게 증여하면 땅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치가 6억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은 지금 딸한테 빌려준 거는 지금 3억 5천인가 빌려줬죠. 네. 네. 그럼 그 3억 5천만 증여한 것에 증여세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 이상한 거래를 한 거예요. 아빠 돈을 빌려가지고 엄마 땅을 사는 이상한 거래를 한 이유가 그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솔직히 맞으면 맞다고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세무사한테 그 상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3억 5천 증여하면서 그 증여세를 4,850만 원을 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좀 어떤 합리적인 거래로 세무사가 그렇게 자문을 해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이렇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렇게 솔직하게 국민들께 얘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그걸 세무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충고를 해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께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 절세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입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배우자의 지금 운전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논란이 있어요. 일단 배우자가 실제로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야당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도 이 부분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은 자 만약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처럼 법무법인을 속여서 급여를 받았다라면 사기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근무하지 않는 상황을 다 알면서도 법무법에서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법무법인 돈을 횡령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가이니까 후보자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형사법상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런 오해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참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을 해서 급여를 지급받도록 한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돼 가지고 지금 처 그 운전기사 등 그다음에 송무 지원으로 그 취업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과 관해서 제가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송무 지원, 그다음에 운전기사 등으로 한 사람 직원분의 직무를 수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운전기사로 채용했을 때는 2019년 10월 7일 날 좀 제법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이후에 좀 치료를 받고 퇴직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 경력 증명원이나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그런 취업한 것에 관한 자료를 냈지만은 마지막에 그 교통사고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근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제가 그때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꽤나 한 2023년까지 치료를 받는 꽤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퇴직 처리를 했고, 그때 수원구치소인가 그다음에 수원법원인가 가면서 사고가 났고, 그런 교통사고 자료에 관한 그 자료를 위원님께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처가 여러 가지 초기에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면서 운전 업무가 많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을 도와줬고 한 사람분의 직원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로 말씀드립니다.